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역시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알아볼까 하다가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좀 코멘트도 있었고 근데 또 주가가 너무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셀트리온 또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일단 셀트리온 분위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달 초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6위였는데 현재 11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서정진 회장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올해 이제 각종 미국발 규제 리스크가 계속 이제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하기 위한 어떤 행보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 회장이 등판했음에도 셀트리온 주가는 사흘 만에 약세를 나타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주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블록버스터시냐 기대 많이 했던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좀 부진한 걸 서정진 회장이 직접 좀 사과하는 멘트들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물론이고요.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보면은 전년 대비 63.5% 늘어난 3조 5,600억 원을 나타냈고요.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이렇게 매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400억 원을 나왔고 전년 동기 14.2%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1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7배 가량 늘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실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셀트리온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완전히 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플러스 약값이나 이런 정책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불안한 모습인데 셀트리온에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의 평가들을 저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엇갈리더라고요. 약값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인하하게 되면 셀트리온에게는 좋은 건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셀트리온은 어쨌든 미국 쪽에 비중이 높으니까 이것이 또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지 갑론을박이 펼쳐지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서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일단 서 회장은 이번에 이제 미국발 규제 리스크 등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장이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어떤 의약품 관세 또는 의약품 약가 인하 추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지 잠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13일에는 이제 약가를 최대 90%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공급 가격을 워낙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의사랑 환자가 이제 오리지널이랑 비교했을 때 느끼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게 문제였는데 만약에 유통 구조만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유럽만큼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제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치열해지겠지만 우리만큼 이 정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부터 개발, 직접 판매 능력까지 다 갖춘 회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 3상 면제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더욱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바이오시밀러의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미 가격은 많이 낮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서정진 회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펜트라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서정진 회장이 뭐 부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했지만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또 그러면 가격 인하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어떤 우려가 셀트리온에서 이제 관련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진펜트라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매출 목표를 당초 7천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 진펜트라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이제 신약으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승인받은 이유는 인터체인저블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보다 한 단계 상위 개념으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된 그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약가 인하 정책이 밝히는데 이제 진펜트라는 신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약가가 인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 매출을 낮췄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 회장 말로는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 내에서 주력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전체 매출 영향에는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미국 시장의 경우 그 사보험의 그 등재 목록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출이 좀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이 이제 보험에 등재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간과했다. 그래서 경영 착오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매출 전망치를 낮춘 점에 대해서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진펜트라 매출 예상치를 절반으로 줄인 거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보험사 목록 이 뭐 약국 급여 관리자 여기에 등재되고 나서 사보험 이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리지널 제품 신약으로 이제 허가받은 진펜트라도 그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처럼 빠르게 보험사 목록에 등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8개월에서 9개월가량 지금 지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등재가 안 됐다.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등재만 된다면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램시마이스시 진펜트라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똑같이 성장을 할 거다. 등재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라면서 이제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멘트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 보험사 목록에 등재되는 걸 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약간 인하 정책에 관련돼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서정진 회장은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관세 정책도 발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어쨌든 미국에서 현직 공장 생산 라인을 만들 거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대응책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개, 언제까지 일 거다 이런 말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뉴저지가 유력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지금 그런데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게 한국의 그 공장을 짓는 데 드는 그 건설 비용의 한 2배 정도가 미국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최소 70%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따져보겠다. 이게 이제
입장으로 지금 최대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셀트리온의 이제 매출은 연말까지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기조도 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은 그래도 탄탄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 변수가 셀트리온의 주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좀 봐야겠고, 진펜트라의 추진 현황도 봐야 되겠고, 미국의 공장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실적 발표 마무리가 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 이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한 회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불경기도 있고 의정 네. 갈등도 이제 무시할 수 그렇네요. 없겠죠. 예. 그래서 1분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 매출액이 3,776억 원을 전년 동기 네. 8.5% 줄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33억 원, 전년 대비 80.6%나 아이고, 급감했습니다. 한독이라는 제약사도 영업적자 전환에 매출은 6%가량 떨어졌고 중해제약도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주요 상장사 중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이제 50곳이 있는데 이 중에 27곳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50곳 중에 15곳,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어쨌든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매출도 지금 30% 기업이 매출이 감소를 했고 네. 영업이익이나 이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거의 절반이 넘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전반적인 상황,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형 제약사들도 이런 패턴인가요? 어떻게? 뭐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이제 나온 대형 제약사들 보면은 외형 확대,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유한양행, 종근당, 동국제약 같은 기업의 매출이 각각 10% 이상씩 늘었고요. 녹십자, 대웅제약, 보령 같은 경우 매출이 각각 다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네. 대형 제약사 11곳 중에서 2곳을 제외한 9곳이 매출이 늘었고요. 다만 이제 유한양행, 한미, 종근당 같은 이제 신약 개발도 좀 주력하는 대형 제약사의 네네. 경우 R&D 비용에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자, 대형 제약사들이 그나마 뭐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 시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네요. 동성제약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성제약이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네네. 있죠.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경영권을 조카인 나원균 대표한테 넘겨주고 네네.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양구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나 대표랑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제약은 최근에 기업은행에 발행했던 어음을 갚지 못해서 부도 발생을 여러 차례 공시를 했고 지난 7월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양구 전 회장은 이제 현재 그 나원균 대표 체제에서 뭔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분기 매출을 좀 보면은 네. 동성제약이 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배 정도 늘었거든요. 7억 원이 네네. 나와서 이제 이게 전에 이양구 회장의 어떤 주장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1분기 매출을 보면 어쨌든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 매출도 그렇네요. 늘어나서 이게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항구 회장이 네. 그 리베이트 그 의혹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원균 체제가 이제 지속이 될지 이항구 회장이 경영권 되찾아올지 이건 좀 이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송성제약 일단 뭐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관련된 주주분들은 좀 속이 타실 텐데 앞으로의 추이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도 뭐 계속 안 좋은 말씀만 드렸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네. 네, 흑자 전환하거나 뭐 실적 괜찮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5곳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 메디톡스, 부강약품, 알리코 제약, 제일약품,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네네. 여기 중에서 몇 곳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그쵸? 회사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반등에 성공한 회사로는 부강약품이 지금 업계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한 40% 늘어난 47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강약품이 2022년에 OCI 홀딩스의 그 인수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3년가량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수익 의약품은 정리하고 또 이제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은 이제 뭐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유통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실적을 네네.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업 손실이 375억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에 이렇게 구조조정한 결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신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메디톡스 역시 네. 올해 이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5억 원 55억 원을 기록을 했고 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2%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 필러 이런 이제 제품들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동제약, 알리코제약, 제일약품 같은 기업은 네네. 이제 기존의 본업인 전문의약품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네네. 1분기 매출이 448억 원, 영업이익 7,400만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미국의 또 태풍 같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재원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